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 시간에 대해서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예고해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을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지 그 부분을 좀 배경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글로벌적으로 이 위험 선호도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가 부각되었다라는 측면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전 자산 선호가 부각되는 이유라고 한다라면은 미국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미국이 생각보다 좀 빨리 테이퍼링, 즉 추구 전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막고 안전 자산 선호를 좀 부각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이 사실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도표를 좀 보시면 이제 좀 설명하시기 좀 말씀드리기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센티먼트 변동성, 뭐 동일가중지수 K200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위에 이제 녹색 선은 센티먼트의 변동성이라고 하면 위험 선호도의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단기적으로 위로 확 튀거나 아래로 튈 때 이 변동성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색 선은 코스피 200 대비해서 코스피 200의 동일가중 지수의 상대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별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높아진다. 즉 변동성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 선이 이 변동성이라고 그랬죠. 위험 선호도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개별 종목 장세의 분위기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 코스닥이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현재로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 센티먼트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위험 선호도하고 코스피의 그림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좀 연동성이 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 선호도 인덱스는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빅스 지수, 미국 국채 금리, 뭐 원자재 지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 테이킹 현상, 즉 위험 선호도를 표시를 한 건데, 이거와 코스피 상당히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위험 선호도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급락을 했다라는 측면이 변동성을 키웠고, 이것이 주가 하락과 개별 종목 장세의 분위기를 흐트러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자산 시장의 어떤 그 안전 자산 선호를 부각시켰고, 이 안전 자산 선호가 국내 증시에도 전이가 되면서 외국인들 국내 증시에 좀 덜 사고, 이로 인해서 중소형주라든지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막 흐트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요일 오전에 업데이트해 본 결과 이 안전자산 선호도가 부각되는 그 정도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이 센티먼트는 최근에 어떤 국내 시장 성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큰 그림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겠지만, 또 작은 그림 우리 대내적으로 보자면은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영향력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뭐 안 좋은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모든 기업들이 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집계해 본 결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즉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8에서 9% 하회돼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닝 미스 혹은 10% 이상 넘어가면 어닝 쇼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닝 쇼크 비슷한 그 정도의 어떤 이 하향 조정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한 3에서 4% 어닝 미스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환율 효과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 국내 기업들의 이익에 그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센티먼트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기업 이익은 어떤 이 주가의 어떤 추세, 선을 그리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추세선 자체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 그 안에서의 이 센티먼트도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그 부담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티멘트는 부담스러웠지만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여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저희는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저PER 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PER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PER이기 때문에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거고요. 이 주가 대비해서 이익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하향 조정되거나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저평가가 부각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덜 올랐다라는 그런 시도기 때문에 이 저PER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모멘텀이 강력한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한국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전반적인 국내 기업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라는 것은 기업 이익 모멘텀이라는 것보다는 주가의 설명력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더 크게 국내 증시라든지 국내 종목별의 어떤 그 흐름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평가, 저PER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3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별로 봤을 때도 이제 저PER인 종목 그 국가일수록 수익률이 높았고 업종별 국내 업종별로 봤을 때도 PER이 낮을수록 최근에 수익률이 높았던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모멘텀이 없지만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모멘텀 자체가 국내 정치적인 국내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국내 업종 종목별의 어떤 주가 설명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지금 한국의 밸류에이션은 참고적으로 지금 9.8배, 9.7배 정도 되는데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글로벌 이제 대비해서는 한 35% 정도 할인을 받고 있고 자동차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40% 가까이 되고 있고 반도체도 한 35%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왜냐하면은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가 설명력이 높을 수 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다 흔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센티멘트의 위험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에는 저PER 종목들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외적으로 전반적인 뭐 증시의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업종별로 대내적으로 상황을 보거나 저평가된 종목들에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이익의 실적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라면은 투자들의 관심이 이익의 모멘텀보다는 밸류에이션 모멘텀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평가 팩터 롱숏 수익률 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평가가 부각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롱 포지션을 잡고 고평가를 부각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숏으로 이제 해서 뭐 헤지펀드가 있다라는 그런 수익률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 지금 이제 저 PBR보다는 저 PER 측면에서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꾸준하게 좀 높아지는 현상. 결국은 낮은 PER을 나타날수록 주가가 좋고 높은 PER이 나타날수록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롱숏 아이디어로 측면에서도 이 저평가 팩터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앞으로도 모멘텀 측면에서 좀 부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메리트 자체가 전반적인 실적이 상향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워낙 싸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35% 할인됐다라는 것은 이제 히스토리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소가 되는 것 자체가 주가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의 어떤 이제 PR 자체도 피어 그룹 대비 싸고 그 안에서도 더 싼 IT라든지 자동차 통신 서비스 이런 업종군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자. 그리고 아울러서도 센티먼트의 변동성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기존의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되면서 이 중소형주가 많이 이제 위축돼 있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요게 좀 완화되면은 다시금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분위기도 재차 나타날 수가 있고, 그 개별 종목 장세의 어떤 옥석 가르기는 이런 저평가를 한다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고 기대 수익률 역시 높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중소형주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에도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서도 저평가된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어떤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